여러분, 국채금리 요즘 장난 아닙니다. 국채라는 게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그 기간이, 만기가 되는 기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년 만기가 있고 3년 만기가 있고 5년 만기가 있고 10년 만기가 있고 20년 만기가 있고 30년 만기가 있고 50년 만기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요, 지표금리로 삼는다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지표금리,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를 볼 때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나 혹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일반적으로 잘 봅니다. 그런데 그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보세요, 여러분.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2.179%입니다. 3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가파른 속도로 2.179면 30개월 만에 최고치니까 이것은 2018년 11월 22일 이후로 가장 큽니다. 2018년 11월 22일에는요 2.206%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단기물이 낮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5년 만기 국채금리도 0.06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39%입니다. 1.739%.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15일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3년 만기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0.065%포인트 올라서요. 1.227%로 지금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여러분,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금리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국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의 어떤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서 보자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게 채권이 시장에 공급이 많다. 채권의 공급이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의 할인율은 커지겠죠. 수요는 그대로니까 좀 사줘 하면서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은 커지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는 많이 줘야 됩니다. 금리 많이 줘 그래야지 내가 살게 하니까 금리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금리들이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보다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이 은행채는 뭐예요?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 채권을 시장에다 발행을 하면 국고채 금리보다 더 비싼 금리로 가져와서 돈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금리는 국고채 금리보다 은행 조달 금리가 더 세지고 그 조달 금리가 세진다는 것은 시장 금리, 대출 금리가 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큽니다.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기준금리를 지금 지표금리들이 막 올라가니까 이거 봐라. 이게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일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안 되지만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 연내 인상은 경제 여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매파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매파적 접근. 매파적 접근이라는 것은 통화 긴축의 신호라는 거예요. 통화 긴축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까지 지금 인상할 모양이에요.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가면 금리는 그 어떤 때보다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건이 지금도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 더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분명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차 재난지원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조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아마 이게 지금은 17조지만 2020년에 3차 35조 천억처럼 아마 굉장히 많은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더 발행을 해야 되는 것만큼 여러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자들이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그거예요. 0.25%만 오른다. 기준금리가 0.25% 오른다고 해서요 0.25%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채의 조달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은행채의 조달금리. 게다가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금리도, 시장금리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는 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국채 매입 규모를 올 상반기에만 5조에서 7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채권이라는, 쉽게 말하면 종이를 가지고 오고 돈을 현장에 시장에 푼다는 이야기예요. 통화량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막아보겠다. 채권을 계속 인수를 하니까 채권 가격이 쉽게 말하면 안 떨어지고 금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걸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기관들이 예측하기에는요, 한국은행의 금리, 기준금리 0.25%를 11월 달에는 올릴 거다. 12월을 안 넘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을 안 넘길 거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리 인상은 어쩌면 당연히 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이것은 진짜 굉장히 크고요.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2,100조, 정부부채 1,000조, 5,000조잖아요. 5,000조.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다 작살납니다. 게다가 연금충당 부채 1,000조가 넘습니다. 공기업 부채도 545조나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지면 6,500조가 넘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부채 공화국인데 금리가 0.25%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출자들 굳이 자영업자 가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세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심지어는 중견기업까지도 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금리 오르는 게 우리 시장에는 어쩌면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충격을 줄이고자 계속 구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구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빨리 빚을 갚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부터 갚고 보자. 빚부터 갚고 보자 하면서 시장은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구두 개입을 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가 빠른 시간 내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